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괜히 지친 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지금 뭘 이렇게까지 짊어지고 사는 거지? 나이 들수록 덜어낼수록 편안해진다던 그 말. 요즘 따라 그 말이 점점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그 중에서도 마음부터 편안해지는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그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만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덜어내며 사는 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노후가 가벼워지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지금 줄이지 않으면 언젠가 버거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건 뭘까요? 그 불편한 관계부터 함께 꺼내볼까요? 노년에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 외로운 것도 서러운데 사람까지 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를 외롭게 하는 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만 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친구, 억지로 가는 동창 모임,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지인. 그렇게 피곤한 관계를 우리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죠. 사실 나이가 들면요, 사람보다 휴식이 더 간절해집니다. 말을 섞기보다 눈을 감고 싶은 날, 억지 웃음보다 고요한 정적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도 이 나이에 연락 끊으면 나만 나쁜 사람 되겠지. 그런 불안에 여전히 마음에도 없는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누굴 만나도 피곤하고 어떤 말도 공감이 안 되고 마음속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기 혐오만 쌓여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관계를 줄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 하나. 사람을 줄이면 남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사람입니다. 의외죠? 진짜 소중한 사람은요, 내가 연락을 안 해도 먼저 안부를 물어요. 내가 말없이 지워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내가 모임에 안 나가도 괜찮아. 네가 편한 게 제일이지. 이렇게 말해줄 줄 압니다. 그런 사람 딱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가끔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 내 얘기 안 해도 눈빛만 보고 웃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 있으면 10명, 20명 안 만나도 외롭지 않아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수보다 질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많아서 따뜻한 게 아니라 가까운 단 한 사람이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줄이세요. 억지 연락, 피곤한 모임, 의무적인 관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노후를 따뜻하게 데워줄 불씨가 되어줄 테니까요. 별말 아닌 것 같았죠? 그 사람도 그냥 툭 던진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밥 먹다 말고 생각나고 TV 보다 말고 또 생각나고 씻다가도 그 말이 다시 떠올라. 괜히 한숨 한 번 쉬게 됩니다. 젊을 땐 이런 일 그냥 넘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털어냈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감정은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서운함 하나에 밤잠이 달아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잣말이 많아져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혼자 삐친 건가?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그러다 또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근데요, 그 감정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감정은 나만 아프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잠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날 밤 뒤척이다 결국 눈물 한 방울 흘립니다. 노년의 분노, 서운함, 억울함은
젊을 때보다 깊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감정, 내가 안 놔주면 끝까지 내 마음을 물고 늘어져요. 그게 마음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배워야 할 기술이 있어요. 바로 모른 척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노년의 품격입니다. 알고도 웃는 사람, 상처받고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죠. 감정을 다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진짜 강하다. 이 말, 노년에 참 잘 어울립니다. 감정을 줄인다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덜 분노하고, 덜 서운해하고, 덜 걱정하는 삶.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지키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말이죠. 감정만 줄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지치면 지갑도 함께 열리더군요. 혹시 불필요한 소비도 감정 탓 아니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 마음을 쓰다듬기 위해 꺼내든 지갑에 대해 조용히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집 안 서랍에 마음 대신 채워넣은 물건들이 있다면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도 세일이라는 글자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이 가격이면 일단 사두자는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죠. 그렇게 들고 온 물건들,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나세요? 서랍 속에서 봉지도 안 뜯은 채 잠들어 있거나 옷장 한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진 않나요? 언젠간 쓰겠지. 이건 나중에 입을 거야. 그런 말로 쌓아둔 물건들이 이젠 내 집보다 내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화장대엔 화장도 안 하는 사람이 산 립스틱이 셋, 냉장고엔 혼자 살면서도 4인 가족 반찬, 욕실엔 아직 개봉 안 한 바디워시. 그 물건들은 단순한 소비의 흔적이 아니라 내 외로움의 모양이었어요. 물건은 늘어나는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죠. 그때 왜 샀을까 자책하다가도 다음날 또 택배 상자를 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정리보다 이해예요. 왜 그걸 샀을까? 왜 그걸 못 버릴까? 사실은요, 그 물건들 속에 감정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공허함을 잠시 잊고 싶어서, 작은 기쁨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꺼낸 카드였죠.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 더 아깝습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버리면 가벼워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내 삶이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진짜 필요한 건 늘 가까이에 있었어요. 익숙해서 소홀했던 옷 한 벌,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고마운 사람, 그런 것들이 나를 진짜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산다는 말, 나이 들수록 더 실감납니다. 물건은 줄이고 남는 시간을 나에게 주는 삶. 그게 노년의 가장 품격 있는 소비 습관입니다. 참, 그래도 도저히 못 버리는 게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바로 내가 했던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지금도 내 인간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말도 정리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말을 줄여야 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자식이 들어오면 인사도 하기 전에 밥은 먹었니? 왜 이렇게 늦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 말이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처음엔 걱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말에 자식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알아서 할게요. 아빠, 그 얘기 또 해요? 그 반응에 또 서운해지고 서운하니까 말을 더 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사실 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은 사랑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간섭일 수 있고 조언이지만 상대에겐 잔소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내 말은 점점 무거워지고
강해지고 부담스러워지죠.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노년의 말은 경고처럼 들린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저도 처음엔 억울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식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침묵이 말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걸. 사람은요, 듣고 싶은 말을 원하기보다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같이 앉아만 있어도 마음 편한 사람, 내 말에 리액션보다 고개 한번 끄덕여주는 사람이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말수를 줄이려고 해요. 예전처럼 조언하지 않고 걱정돼도 말 안 하고 속상해도 참아봅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관계가 부드러워지더군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느끼는 건 하나예요. 말이 많다고 가까운 게 아니고 말이 없다고 멀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 이젠 말하는 나보다 들어주는 나가 되고 싶습니다. 말 속에 상처가 섞여 나오는 나이가 됐거든요. 괜히 했던 말, 꼭 안 해도 될 말. 지금도 가끔 밤에 떠오르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 말만 안 했으면 후회한 적 있으세요? 이제 그 말들을 좀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 붙잡고 있었던 건 사실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에 꼭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집착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참 잘 나갔었는데,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내가 그만큼 자식을 위해 다 바쳤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느 날은 영광이 자랑처럼, 어느 날은 후회가 짐처럼 마음속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끌고 가곤 하죠.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말 못한 상처, 애써 웃으며 넘겼던 굴욕, 이제 와서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잊히지 않는 기억들. 근데요, 그런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지쳐요. 진짜로 지칩니다. 잠깐 위안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결국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이었어요. 그걸 끊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 놓자. 그 말은 스스로가 나에게 해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도, 그때 욕심부려서 망친 선택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나의 수고도 이제는 내려놔야 할 시간입니다. 놓는다고 다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놓고 나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렇게 허전할 것 같았던 자리가 오히려 따뜻한 공기로 채워지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고, 이제 와서 보상받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게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순간 삶이 다시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붙잡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에서 옵니다. 덜어낸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도, 내가 너무 오래 기대어버린 후회도 조금씩 흘려보내세요. 붙들고 있을 땐 괴로웠는데 놓고 나니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이제 조금 편해지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웃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진짜 내 삶을 채우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말엔 사실 이해해달라, 받아들여달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이 관계의 벽을 더 두껍게 만든다는 것, 그땐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내게 다가오려고 애썼을 때 내 고집은 묵직한 벽이 됐고 결국 그 사람은 돌아서 버렸죠. 그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지만 돌이켜보면 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나 자신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고집은요, 처음엔 나를 지켜주는 무기 같아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자존심을 보호해주니까요. 하지만 그 무기는 조금씩 주변 사람들을 베기 시작합니다. 말투 하나,
고집스러운 습관 하나, 사소한 취향이나 생각 차이 하나에 괜히 발끈하고 내가 틀렸다는 거냐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잃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고집은 외로움과 직결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떠나는 걸 지켜보는 게 진짜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내려놓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노년의 용기이자 품격입니다. 유연하다는 건 바뀌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넓음이고 누군가와 맞춰가는 배려입니다. 내가 변한다고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내 방식, 내 시간, 내 질서였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 말에 고개도 끄덕이고 상대가 편한 방식대로도 움직여보고 그러다 보니 내가 훨씬 덜 외로워졌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나는 절대 못 바꾼다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아주 작게 그 고집을 풀어보세요. 처음은 어색하고 조금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내려놓는 순간 사람이 다시 내 곁에 옵니다. 유연함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강함입니다. 부러지지 않으려면 구부릴 줄도 알아야 하니까요.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이 계속 저러면 어쩌지? 이제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어느 순간 내 하루의 절반은 혹시로 시작하는 생각들로 가득해졌습니다. 몸 어디가 아프면 큰 병일까 겁나고 자식 얼굴이 어두우면 괜히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노년은 원래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제하려고 애쓰죠. 아프지 않게 하려고 건강식품을 사들이고 자식 문제에 개입해보기도 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그런데요, 불안은 통제할수록 더 커집니다. 혹시라는 말은 한 번 떠오르면 계속 가지를 칩니다. 혹시 병원 가야 하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입원하면 누구한테 연락하지? 혼자 있는 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만 먼저 무너집니다. 불안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눈앞에 있는 따뜻한 햇살, 향기로운 차 한 잔, 웃으며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다 흘러가 버릴 뿐이죠. 불안을 덜어낸다는 건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지금을 더 사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불안은 덜어낼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선명해지고 사람이 편해집니다. 물론 걱정 없이 살 순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걱정을 하더라도 오늘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날 중에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일이 두려워서 오늘을 놓치는 건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예요. 이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더 많이 사랑해 보세요. 아직 따뜻한 햇빛도 있고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는 얼굴이 곁에 남아있잖아요. 덜어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 사실 없어도 괜찮았다는 걸요. 비워낸 자리에 진짜 따뜻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조용한 오후의 햇살,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아껴보는 시간.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노년에 줄여야 할 5가지, 혹시 당신 마음에도 하나쯤은 있었나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덜어내는 삶, 오늘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 저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두루두루 잘 살아보아요. 두루살이였습니다.